안녕하세요. 교육구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한 8개월 됐는데, 그동안의 영상을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다시 시작하느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처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제 영상을 막 올리면서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또 접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접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그,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 다시 하게 됐어요. 다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데 저희 교육권 측은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6년, 7년째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더도 좀 더 받고 또 집을 지었던 건축주님들도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약간의 사회적 책무? 그래요. 약간 사회적 책무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원래 생각했던 그 길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옛날에는 올라가는 공법을 잘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비 건축주님들에게 전원주택 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 그런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오히려 크게 보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하시기에, 그러니까 시공사를 결정을 하던, 그 다음에 개인 시공자에게 맡기던,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해지겠다. 어쨌든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또 목표 하나가 교육건축에 대한 홍보죠.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서너 차례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홍보할 돈이 많지 않아요. 어떤 회사들처럼 몇 천만 원, 하여튼 수억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품 팔아서 영상 찍어서 교육건축이 정말 좋은 집 짓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사회적 책무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또 해온 결과, 지난 6, 7년간의 결과를 예비 건축주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육건축 같은 경우에는 교실학교를 이제 작년에 지었죠. 근데 지금 운영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요. 저희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특히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강의식 수업을 좀 할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대면 수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좀 봐요. 인문학적 측면에서,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역사 과목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수업할 내용의 주제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사에 대해서 강의하실 분을 좀 추천해 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건축 네이버에 치시고 들어오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조금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전원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비건축주님들 중에서 경량 목구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량 목구조만을 짓고 있는 회사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량목 구조로 주택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안 그러시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주택시장의 모순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큰 얼개 속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가 되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량목 구조의 그 가장 큰 문제점 또는 그 원인이 뭘까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건축주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께서는요, 평생 집을 처음 짓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집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이분들은 더 모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일종의 선무당 같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잘 아시면 집을 지으시면 되는 건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이에요. 건축주님들이 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데 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일단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설계는 또 따로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사에서는 시공을 해주는데 또 어떤 설계사무소하고 내가 구상하고 있는 평면, 인면, 마감, 이건 도대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난생 처음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첫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집의 꼬린 지점까지 문제가 생겨요.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 때 제가 올릴 겁니다. 지금은 전원주택의 시장의 가장 큰 그 문제점에서 건축주님의 측면, 그게 파생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어떤 약간의 맛배기 정도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시공사의 측면으로 한번 봐볼게요. 전원택 시장의 이 시공사들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영세할까요? 사실은 전원주택을 짓던 주택을 짓던 이 일이 돈이 많이 된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지금은요 사실은 시공사가 꽤 많을 거예요.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이 들릴 거고요. 하지만 전원주택 시장에서의 시공사, 시공자들은요 대부분 영세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세하다는 건 관리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오더를 많이 따서 소소상대로 주는 거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 많이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 본 것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잘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전원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세하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제대로 된 관리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시공 관리 아까 얘기했죠. 뭐 준공 관리,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그 사후 관리. 이거 하나가 다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초를 해요. 그러면 기초를 할 때에 장비는 누가 부르고 펌프카 누가 부르고 그 다음에 거푸집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철근은 또 어떻게 가지고 오고 설비하고 전기 그 다음에 목수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 또 시공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페이를 지불하고 이거를 다 관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냐면요. 기초 끝나면 골조해야 되고 골조 끝나면 단열해야 되고 석고해야 되고 방수해야 되고 방통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법적 책임도 되게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돈은 막상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시장이든 주택 시장이든 이 주택만 짓고 먹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주님이 1억이든 2억이든 또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정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를 통해서 집을 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측면을 볼게요. 제가 크게는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3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건축주주님의 측면, 그 다음에 시공사의 측면, 그 다음에 제도적 측면이에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나누면 지금 주택은요. 하나만 들어보면 현장 관리인을 둬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착공계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 관리인이 없으면 착공계를 못 넣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현장 관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량 목구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량 목구조는요. 서양에서 들여온 거예요.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들여온 거고요. 이 집들은요, 대부분 서양 목구조인데 200~300년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요. 그런데 현장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건축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페인트 공도 현장 기능사, 그러니까 현장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사, 그러니까 현장 관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업에 속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페인트를 잘 하시겠죠. 방수공이라면 방수를 잘 하시겠죠. 예. 목수가 방수를 관리할 수 없듯이 방수하시는 분이 서양 목구조의 구조, 그러니까 건축 방법, 마감, 심지어 내진, 이걸 어떻게 알고 관리를 하냐고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도는 있지만 관리 감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문제도 한참 주택에서는 해결해야 돼요. 교육건축은요, 저희는요,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냥, 제도적 측면에 제가 보완할 수 없어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도 제도적 측면을 보완을 해요. 이 영상에서 제가 현장 관리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높으신 분들이, 그래? 그럼 바꿔줘야지? 하고 바꿔주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건축주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원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모르십니다 한다고 건축주님들이 집을 짓는 방법을 다 아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 측면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하려고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루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루한 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시고, 필요한 것들만 보셔도 되니까요. 제가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이 좋은 집,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